하여튼 뭐 궁금증이 많으시겠죠. 이 파이자의 백신이 공급 차질, 특히 원료 수급의 차질 이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백신은 이제 단백질 백신일 때 보통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 껍질을 일부를 쓰고 RNA나 DNA 백신일 경우에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유전 물질 일부에다가 이 부형제라는 거를 넣게 되는데 어주번트라고 합니다. 면역 증강제인데요. 이 어주번트 관련된 기업 굳이 찾자면은 뭐 차바이오텍 정도. 차바이오텍 계열의 이제 차 백신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원료니까 아무래도 ST팜 이 정도. 어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인사했어야 되는데. 네, 방송사고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얼굴은 제가 내비쳤으니까요. 뭐 네. 다 아시니까. 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 나오셨습니다. 뭐 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화끈한 거라고 자꾸 제가 해놓고서는 이제 부담감을 안다 보니 꼭 그렇다라고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량으로 합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이제 3가, 1가, 2가, 3가, 4가 할 때는 이제 그 난단백, 네. 계란을 맞습니다. 쓰긴 합니다. 그렇다고 계란 관련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일단 이게 그 뭐 이게 조금 뭐 너무 깊게는 저도 잘 알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이제 이게 문제는 RNA 치료제라는 RNA 백신이라는 걸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유통 문제도 그렇게 해서 좀 발생이 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콜드 체인은 이미 그렇죠. 시장이 다 아는 뭐 그 내용이 예. 돼버렸고. 근데 또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이제 이런 좀 방식도 이제 RNA는 좀 처음 해보는 거라 뭐 다들 지금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보니 좀 네. 원료 쪽에 뭐 이런 좀 말하자면 쇼티지가 난 그런 상태죠. 해프닝이 많겠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사백신으로 가고 있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결국에는 좀 더 왜냐하면 좀 싸기도 하고 네. 유통도 쉽고 우리나라도 그쪽에 좀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백신의 약간 선호도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뭐 90 몇 프로 나오는 거랑 70 몇 프로랑 이게 게임이 되느냐. 근데 네. 조금만 좀 이렇게 뭐 조금 더 읽어보시면 여기 좀 알아보시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각종 독감 백신도 사실 80% 넘는 게 없어요. 네, 거의 한 70 몇 퍼센트. 60% 네, 뭐 그렇죠. 되죠. 그런 상태에서 원래 이제 백신이 이렇게 투여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또 보완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딱 겉으로 보고 저의 직관으로 볼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주식들이 좀 이제 힘을 실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RNA의 이제 그 형성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단백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이 작동 원리로 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ST팜이 ST팜 예, 제일 여기에 많이 이제 언급되죠. 뉴클리오타이드라는 이제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RNA 백신에 이제 필요한 이제 이런 성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저도 이제 요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하루 이틀 정도의 좀 부각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사백신 쪽으로 넓게 퍼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년 한 중반 이후에 나올 이제 치료제들로 이제 좀 보완이 되는 이제 이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니까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들 플러스 이제 저는 ST팜 이 정도로만 뭐 요약을 차바이오텍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뭐 상상이긴 한데 추측이죠. 김현미 매니저 생각 ST팜은 또 많이 네. 언급도 하셨고. 네. 얘기를 지금 차장님 다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그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실제로 이제 백신은 예방 효과가 지금 뭐 90%다, 94%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독감 지금 비유 잘 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독감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제 사가 독감 백신은 40%에서 한 60% 정도 예방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한 절반 정도는 효과가 있고 절반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임상의 이제 결과가 90%가 넘게 나오는 거는 표본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확진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내외였잖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 이게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방 효과를 따져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전파력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꿈꾸는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바이러스가 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의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방 효과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70%밖에 안 되니까 안 좋아. 뭐 모더나나 화이자는 90%가 넘으니까 좋아. 이런 접근은 정말 잘못된 의학적으로 봐도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급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보급의 이제 편의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어저께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또 정부는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건 최종적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과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부인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한 4달러에서 6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당 한 빅히트가 나와버렸네. 네, 한 개당 뭐 한 5천 원 정도 돼요. 네. 5천 원 정도 이제 되는 가격으로 백신을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그야말로 혁신적인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시세가 그동안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결국은 치료제 쪽이 당연히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신풍제약이 코스피 200 편입 또 피라맥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의 뭐 20%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치료제와 네.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저평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참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요. 치료제 종목들도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이제 원료 쪽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오늘 이게 ST팜 일발장전이 아닌데. 네. 네, ST팜 말씀드렸는데 ST팜하고 아미코젠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아미코젠은 이제 효소. 단백질 효소를 이제 만들기 위한 배지라든지 레진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미코젠 보시고 또 원료하면 그냥 뉴클레오 타이드, 뉴클레오 시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 떠오르는 게 파미셀이거든요. 파미셀. 파미셀은 뭐 모더나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파미셀도 이제 그런 원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리해 봅시다. 파이자의 원료 수급 차질 이슈가 아침에 등장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좀 묶어본다면 제일 먼저 이제 ST팜, 그다음에 이제 아미코젠, 네, 아미코젠. 파미셀, 그리고 또 차바이오텍까지 이렇게 4개 정도 기업으로 한번 리스트를 쭉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시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네. 저희가 일발장전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하여튼 이렇게 쭉 리스트는 나갈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소장의 질병소장 뭐 하여튼 유임을 지금 하겠네요. 유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 바이든 당선인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안전하다고 하면 백신 맞겠다. 네. 왜 네. 남한테 핑계를 책임을 전가하나?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파이자 백신이 세계 최초로 승인이 났잖아요. 좀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약간 했더니 영국 당국에서 또 반대로 뭐 당시 책임질 거야 이랬더니 썰이 이렇게 사과했다고 네. 외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신이. 자, 하여튼 뭐 그 화이자와 관련된 이슈까지. 자, 두 번째 빨리 가보도록 하죠.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실물 경제에서 수치가 나오는 섹터인데 제가 오늘 보는 쪽은 돈 잘 버는 팹리스 반도체 이제 앞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못 버는 축에 속했는데 이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뭐 같은 표현입니다만 공장 없이 설비 없이 위탁 생산을 맡기는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표현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 볼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는 뭐 화면 지금 나가겠습니다만 사물통신 IoT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드라이버 IC라 그래서 요 기기들을 작동하는 일부 특수화 목적화된 반도체들이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고요. 가전용 컨트롤러 칩셋 보급이 계속 모든 거의 가전에는 이 칩셋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 개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 여러 개가 들어가느냐인데 여러 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게 또 자동차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도 요 어버브 반도체 칩셋이 들어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11월 한 달 동안 5.8%에서 이제 8.5% 수치가 앞뒤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들이냐 봤는데 숫자가 많이 나와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70억, 지난해 같은 기간 80억에 비하면 2배 뛰었죠.
단순 계산으로 제가 빨리 돌려보니까 올해 세후 순이익은 한 250억 정도 잡고 자본금이 87억이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1,400원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PER은 8배. 국내 반도체 평균 PER이 13배에서 15배 준다고 치면은 이 회사의 주가 적정 주가는 어버 반도체는 21,000원. 현재 11,000원이니까 위에 업사이드 룸이 높다. 네, 현대 시가총액은 2,000억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정경민 차장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먼저 저한테 여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김효민 매니저가 먼저 할까봐? 먼저 다 해버릴까봐 저의 얕은 지식이 탄로날까봐 좀 겁이 네. 났었는데, 근데 일발 장전이 요즘엔 좀 그 0.0점지 사격하는 것 같이 네, 한 아주 종목으로 네, 딱 가는 아주 것 뭐 같아요. 쭉 늘어놓으니까. 정밀 타격이 되시는 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일발장전이 있어요. 삼성 쪽을 보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제가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었고, 그래도 이제 가장 요즘에 좀 그 이슈가 좀 있었던, 저는 이제 실리콘웍스를 좀 보고 싶네요.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뭐 삼성 얘기가 좀 나와서 전 그 대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LG 가전의 모든 전반적을 아우르고 있는 실리콘웍스를 좀 보고 싶고, 원래는 실리콘웍스는 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냥 DDI라고 하죠. 거기에 좀 특화된 이제 그런 그 패밀리스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슈까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를 봤을 때는 어부 반도체랑 좀 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열 분리를 했잖아요. 인적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이제 모 LG와 준 LG라고 이렇게 좀 부르는데, 구본준 이 고문이 이제 데리고 나오는 이렇게 그 LG 쪽에 사실상 거의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 상사와 함께 거의 투탑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새로운 LG 이 계열사 이 지주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이제 LG 쪽에서는 이제 뭔가 좀 지속적으로 좀 밀어주는, 아무래도 약간 좀 소외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만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LG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화학, 통신 그리고 전자잖아요. 네. 전자 쪽에서 뭐 각종 가전들을 LG가 만들어냈는데 그 설계를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IC를 누가 설계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리콘웍스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주가의 위치도 좋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어버브 반도체와 주가를 포개놓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뭐 실적도 뭐 당연히 좋고요. 뭐 지속적인 성장성 좀 나오고 있고, 유일한 약점은 이제 오버행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그 주주총회가 끝나면 이제 지분 수합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상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니까, 팹리스가 지금 이 어버반데 혼자 튀어나가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환으로 같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전에 들어가는 이제 구동 칩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냉장고, 밥솥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쓰였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DB 하이텍 뭐 이런 쪽이 좀 특화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즘 스마트 TV 같은 거 보면은 뭐 TV를 시청하시다가 소파에서 잠드시는 남성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TV가 꺼져 있어요. 누가 끈 것도 아닌데, 귀신도 아니고. 좋은 TV가 TV 저를 보고 있다는 게 섬찟하긴 한데, 거기 보면 센서들이 있고 다 칩이 있더라고요. 좋은 TV를 아니고, 좋은 TV는 아니고. 근데 뭐 말씀 자다가 주셨듯이 리모컨을 눌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스마트한 기능,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모바일하고 이제 구동이 좀 엮이면서 IoT가 이게 엮이면서 지금 신규 모바일 기기도 이제 접목이 좀 많이 되면서 저 패밀리스의 이 기능들이 더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방용 인덕션, 그렇죠. 가스레인지 이런데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조금 컨트롤링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LG를 아우를 수 있는, 저는 이제 실리콘웍스 쪽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방을 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5분 드릴게요. 저는 오늘 뭐 사실 어버브 반도체를 어쨌든 뭐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탑픽으로 꼽아야 돼요. 사실 뭐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도 LG만큼이나 또 가전 쪽이 요즘에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이제 또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칩이라든지 센서류를 만드는
만드는 이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아까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거의 모든 가전 제품에 다 들어가요.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네. 원래 단가가 한 몇백 원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좋아지고 사양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몇백 원짜리가 이제 몇천 원 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출의 어떤 피가 증가하고 같이 이제 영업이익이 빠르게 좀 증가하는 구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버 반도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실적을 보니까 진짜 뭐 작년 실적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 그러게요. 내년에는 뭐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버 반도체를 어쨌든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여기에 또 추가를 해드린다면 이제 차장님이 다행히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종목을 하진 않은 실리콘웍스도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 저는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AD 테크놀로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 AD 테크놀로지가 참 이제 LG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AD 테크놀로지는 SK 쪽, SK 하이닉스 쪽과 이제 주로 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그 드라이버 IC에서는 대만의 TSMC에 네. 이제 발주를 받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이었고 이제 TSMC가 이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데 그 인증 기업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AD 테크놀로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 AD 테크놀로지가 연초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그 인증을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이건 뭐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자면 AD 테크놀로지가 TSMC를 팽했다. 이게 잘한 결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TSMC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잘한 네.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팽을 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삼성전자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삼성전자와 지금 드라이브 IC 칩 공급 계약을 하기 위한 이제 어찌 보면은 테스트 단계는 올해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좀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익의 캐파가 TSMC하고 거래하는 것 갖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IT 기업들 중에 상당히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AD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센서나 이제 칩과 관련해서 이제 칩리스 회사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린 기업이 있는데 동훈아나텍이라는 기업. 동훈아나텍, 네. 예. 그 회사가 이번 주에 대단히 좀 어제 강했거든요. 핫했죠. 맞습니다. 저희 사실 주가 오르기 전에 미리 다 네. 봐드렸어요. 맞습니다. AF 오토포커싱의 이제 OIS, 그렇죠. 액추에이터는 아니구나. OIS와 관련돼서 동훈아나텍은 뭐 네. 워낙 각광을 받았던 네, 기업입니다. 설계 쪽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또 최근에 또 요번 주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막 급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좀 두각을 좀 나타냈었거든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성장성에다가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팹리스, 칩리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꼭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함루로 이 팹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그 이 아이디어와 설계와 관련된 산업들을 엄청 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 당면된 과제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김영 매니저는 오늘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오늘은 이벤트. 네, 오늘 이벤트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